아니, 자가 아니야? 제주도? 응? 멈췄어요, 갑자기. 연숙 대표님. 아니야, 내게 이게, 그거야. 이게, 꺼졌다. 상희 대표님은 어제 읽으신 거 그 부분이에요. 다시 우리 1장. 음. 자,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저는 이틀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일정을 짜는 빡셔가지고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그래도 재밌어요. 자, 오늘, 오늘 일장 스토리 원 해가지고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건 얘기하고자 하는 거,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 부흥이나 이렇게 일어난 거는 20년에서 5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게. 그러니까 누구나 경험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여기서 예로 나오잖아요. 개도 1만 전부터 생겼는데, 이제야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겨우 이 부흥한 경제에 20에서 50년밖에 안 되는데, 뭔가를 선택을 한다거나, 뭔가를 부를 축적한다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아직 서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경험을 더 해야 되나? 그럼 언제? 근데 죽을 때. 그러니까 역시 245살까지 살아야겠구만 이 생각을 한 번 더 했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불과 43페이지에 있어요. 우리는 불과 50년 동안의 경험밖에 없는 현대적 금융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너무 급박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결과치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우리도 짧게 이렇게 획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고, 어제도 거기 나왔었잖아요. 역사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과 관점이 변하는 것밖에 없다. 너무 빠른 결과나 그거를 바라고자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저는 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맥락에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팩트가 아닌 감정에 많이 휘둘린다는 주제에 있어서 이 점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이는 왜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서 예상대로 움직이지 못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왜? 그만큼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현대적 자원 시스템이 이렇게 된 거는 한 50년밖에 채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너무 급격하게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거기에 휩쓸려 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세대랑 우리 전에 살았던 세대랑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의 세대는 당연히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느끼는 관점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맞는 이 관점대로 우리가 잘 현명하게 나아가야겠다는 그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역시 마음이 중요하구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 왜?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역사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그 역사적 흐름이 있겠죠. 굴곡이 있을 건데 그 굴곡에 따른 내 심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의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네, 저는 그렇게 요 파트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미치지 않았어요. 왜? 다 다르니까. 관점들이 다 다르니까. 역사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네, 미상 대표님. 오늘 일찍 들어오셨더라고. 예, 저는 이제 여기에서, 어찌됐든 이제 도입부잖아요. 그래서 31쪽에 보면, 음,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있네요. 31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사람들의 투자 의사 결정은 본인 세대의 경험, 특히 성인기 초기의 경험에 크게 좌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들이 나와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활황이었을 때 이제 태어난 세대. 근데 그 활황을 내가 성인기 막 초입에 그것을 경험을 했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 나 주식으로 돈 벌어서 주식으로 돈 벌어서 했겠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자기 아버지는 근데 그거 본인한테 있는 그런 영향을 줬겠죠. 주식 해가지고 망했어. 이렇게 계속해서 주입을 막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 그 시기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태어난 시기가 다르고 경제에 대해서 이제 그 들은 말, 아버지가 경험한 거, 그다음에 옆에 누가 이렇게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식하면 망해. 이렇게, 그 주식을 해야지 부자가 되지. 언제 일해가지고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상반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도입부에서는 이렇게 태어난 시기가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돈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 하면서 정말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어느 세대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관점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내용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들춰놨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미선 대표님. 희선 대표님, 마이크. 음. 반갑습니다. 인사, 내 혼자 인사했구나. 아, 저도 이 파트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개인의 돈에 대한 태도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 비합리적 돈 관리? 뭐 이런 거에 사실은 각자의 생존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는 어쨌든 여기서도 느낀 게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찾아야 한다는 거. 금융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나의 성향이 어떤지, 그다음에 내가 경험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나만의 돈 철학을 가지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조금 느꼈어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돈에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도 정답이 없으니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게 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었고요. 맨 마지막에 질문이 있었잖아요. 투자에 있어서 안전지향적인가 위험선호형인가 뭐 이렇게 봐서 저는 굉장히 안전지향적이거든요. 이게 왜 나는 또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본 건 없는데 난 주위에 이제 간접 경험으로 인해서 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는. 그렇게 해서 생겨서 내가 약간 좀 이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돈에 대해서 내가 경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요즘에 공부를 해보는데 경제 공부가 제가 참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막 이렇게 경제 전문 말이 나오면 좀 이해가 좀 빨리 안 되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내가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이 보면 그때그때 막 투자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장착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나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래, 그럼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나? 뭐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할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조금 우스운 게 뒤에 복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복권을 사는 것은, 그러니까 38페이지에 보면, 복권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꿈을 꿔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당연시하는 좋은 것을 나도 가질 수 있다는 꿈말이다. 우리는 돈을 주고 꿈을 사는 것이다. 이거 보면서 많이 웃었거든요. 우리는 학원을 하면서 꿈을 꾸잖아요.
학업을 하면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복권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돈을 주고 꿈을 사서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웃게 되더라고요. 제가 복권을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복권 사야 되나? 아니면 난 이렇게 학원 하면서 꿈을 꿔야 되나? 약간 이런 갈등도 생기면서 저는 이 파트가 조금 재밌었어요. 그렇게 읽었고, 음, 나에 맞는 투자 원칙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아요. 자제 누구나 다 각자의 관점이 있고 각자의 경험치가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건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우리 그때 그 백만장자 시크릿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 세대에서 겪은 게 그대로 나한테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바꿔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 경험치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이런 거라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올바른 투자나 그렇게는 못 한다는 거. 희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은 진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는 거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게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복권을 샀거든요. 지금도 사요. 한 5천 원치 이렇게. 오늘 사야겠는데 이거 1,000원치. 그 사람들이 1,000원치 사면 막, 그 복권방 아저씨가 막 쳐다봐요. 이게 얘는 뭔데? 왜 1,000원밖에 안 하? 뭐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근데 내 만족이잖아요. 난 그냥 오늘 빌 받아 그냥 1,000원치 살 거라고. 그냥 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대학교 때 그랬어요. 일주일 사놓고 애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너 그래, 1등 되면 뭐 할 건데?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참 재밌었거든요. 그때 그 쏠쏠한 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연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 생각한 건데, 그 70년대 앞 자녀 사람하고 50년도에 태어난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를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아들은 2000년도 태어났고 나는 70년 태어났으니까 나는 저금을 해야 되는 세대로 해서 저금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였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내가 1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100만 원씩 무조건 저금을 해라 하니까 그래 그거는 이제 내가 시켜서 한 거잖아. 내 세대가 이게 내 경험치에 의해서 세대한테 시킨 거였는데 우리 아들이 딱 1년을 이제 어제 뭐 이번 달에 1년을 해서 만기를 찾아 그러면서 딱 나한테 선언을 하더라고. 엄마 저금했는데 이자가 10만 원도 안 돼. 근데 자기가 지 용돈으로 그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은 그보다 작은 돈인데도 몇백만 원 되는 거야. 내가 그냥 내 용돈으로 한 주식 투자만 해도 수익률이 몇백만 원인데 그 1,000만 원 되는 돈을 10만 원인가 밖에 안 주더라. 그래도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걸 강요해서는 안 되구나. 자기가 그래서 엄마 이건 내가 그냥 주식에 넣을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그리고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뭐 어디 주식에 넣을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 네 돈이니까 네가 해봐라. 내가 그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설득력이 너무 없는 거야. 지금 그래도 금리가 높은 상태거든요. 옛날에는 2.1%, 0.1%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2.8%, 3%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나는 금리가 참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경험치 그 세대별로의 겪고 하는 시대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이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강요할 수 없고 내 경험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 사람 얘기도 음, 알게 되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진짜 중요한 경험을 하셨다, 연숙 대표님은. 아드님이랑 세대가 있으니까, 그죠? 음. 맞아요. 진짜 세대 차로 그게 진짜 느껴져요.
그 연수님 세대는 진짜 지금 저도 새마을금고 딱 가니까 3.1준대요, 금리가. 되게 높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높은데?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애들, 요즘 애들은 3.1%, 뭐 주식 투자하면 내가 오면 배당금을 받더라도 응, 7% 이상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게 진짜 맞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이렇게 배우니까 연습 대표인데 인정을 해주잖아. 아드님을 인정을 해주잖아. 그래,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도 되게 넓어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된다. 글도 한번 이렇게 배워야 된다. 자, 연길 대표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힘이 벌려지네요, 아바타가. 그죠? 근데 좀 웃고 있는 걸 찾아봐야겠어요, 한번. 네. 어쨌든, 음, 저도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복권을 통해 나도 가질 수 있는 꿈을 꿨다. 그리고 투자의 의사결정은 성기 초기의 경험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내 부모님한테 난 이렇게 배웠고, 주변에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 알고 있었지만,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난 이제 변화를 계속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니까 기분 좋았고요. 저 이번부터 아마 목록을 읽어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 목록을 안 봤는데, 그래서 목록을 보니까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라는 주제에, 그럼 난 부자로 남아야지. 그럼 어떻게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기분도 좋았고, 그리고 또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다 해서, 그럼 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지? 정말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또 칭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 책은 어려운 듯 하면서도 설렘을 주는 그런 거고, 또 한 번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책을 잘 보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기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부자가 되었는 뭐 경제적 독립을, 뭐 자유를, 이렇게 필독서 5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 막 얘기.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는 돈의 심리학이. 그래가지고 그 관심이 있었어요. 그 재미도 있는 것 같았고 그렇습니다.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상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 읽은 거 거기 이제 추가해 보면 어제 읽은 거 추가해 보면 그대로 그 태어난 그 시기와 배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 갖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엄마는 저한테 항상 동업은 하지 말라고 뭐 대학 때도 자취하면 너 혼자 방 써라 혼자 해라 왜냐면 뭐 전기세 10원 가지고도 10원 가지고 이제 싸워서 우정에 금간다 그리고 커서는 여기 호주 와서 이제 동업 같은 거 하지 마라 청소를 비즈니스라도 네가 혼자서 하고 엄마 아빠가 평소에 이제 장사했으니까 핫도그 떡볶이를 팔아도 혼자 해라 그랬는데 싸우고 이제 우정에 금간다고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이제 장사하고 이제 팔 때 보면은 사람들이 가게 사러 올 때 다 친척이나 친구나 특히 인디언들은 형제들이 그렇게 오고 다 중국 애들은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다 동업으로 오는 거예요. 한 명도 혼자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동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벌써 2000년, 10년대, 15년대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동업이란 게 오히려 인터넷 네트워크가 이제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동업인 거예요. 그죠? 혼자 생존하지 않고 사업을 다 네트워크해서 저는 요즘 생각이 이제 엄마 아빠가 옳긴 옳아요. 왜냐하면은 그 고명환도 얘기했듯이 동업을 해도 결정되는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이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걸 내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생각하니까 네트워크로 분업은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네트워크가 좋은 게 내 사업은 내 사업 이게 따로 있고 대신 이제 일을 이렇게 분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판매를 하면 어떻게 내가 팔아주는 건 내가 하잖아요. 그 방향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겠다. 이제 다른 사람 뭐 식당이나 푸드트럭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생산하고 이런 건 내가 아이디어를 주고 그래서 이런 최종 결정은 어쨌든 내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분업을 해서
되도록이면 몸으로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는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겠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 지역과 배경에 따라서 다른 게 뭐냐면 호주에 서 느낀 게 한국은 경쟁을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1등, 2등 이렇게 딱 순위를 주고 여기는 경쟁이 없어요. 애들한테 상을 주는데 공부 잘한 걸 안 주고 상을 매번 다 주는데 너는 이 아이는 교실에서 웃음이 밝아서 상 주고 이 아이는 애들한테 이렇게 막 체육 시간에 격려를 잘해서 다 같이 활동하게 해서 상 주고 그런 걸로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한국은 경쟁을 시키고 호주는 서양 사람들 각자를 칭찬해서 이렇게 칭찬해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커서도 남한테 간섭하는 걸 잘 안 해요. 뭐 이렇게 막 미친 헤어를 하고 다녀도 일단은 칭찬을 해줘. 그레이시라고.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뭐 미친 헤어를 하고 다녀도 누가 나한테 간섭하는 건 그게 문화가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 보면서 정말 다르구나, 태어난 곳에 따라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충격이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좀 한국 사람들한테도 좀 호주의 이런 정서를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야단치고보다는 좀 칭찬하는 쪽으로. 내 새끼 애들한테도 좀 그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영길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켈리 최 회장님이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났어요.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 여공에서 어떻게 회장이 될 수 있냐.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벗어나진다는 말이 한 번 생각났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그럼 나도 진짜 내년에 시엘리 부자 동네 집을 사겠네? 그런 일이 일어나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그 백만장자 그거 뭐지? 메신저에도 나오잖아요. 최고의 사람을 찾아서 협업하라 그러잖아요. 협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고의 사람과 협업하고, 그 다음에 하늘 아래, 맞아요. 두 개의 대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 동정업계가 아니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최고의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백만장자 메신저에서. 그렇게 동반 성장을 하라 그러잖아. 그럼 나도 최고가 돼야지.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나의 가치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높여야지 내가 최고 수준의 사람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협업이 진짜 중요하긴 중요해요. 요즘에서는. 감사합니다. 경험 자산도 많이 나눠주시고. 고맙습니다, 상희 대표님. 그다음에, 정원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저녁에 보다가. 네, 아침은 처음입니다. 맞아요, 오랜만이 맞아요. 아니고.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28페이지에, 밑에서 2, 4, 6, 여덟 번째, 이제 돈에 관해 당신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을 테고, 그 점은 나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나와의 다른 신념, 목표, 전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하거나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똑같이 설득력이 있는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형성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 내용을 읽고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2000년대까지 해가지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이제 성장한 것도 있지만은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주식을 투자해서 망했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었거든요. 투자해서 버는 사람은 한 명, 두 명 정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다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쥐고 있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의 얘기밖에 저는 들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부자들이 하는 거고 제가 부동산에 있을 때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보통은 투자는 부자들이 하는 거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은
투자를 해서 벌어야 되는 거는 뭐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한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진짜로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시대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연륜이 드니까 아, 투자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하는 걸 조금 느꼈거든요. 조금 늦게 깨달았다? 이런 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거를 선택을 했을 때, 시기를 잘 잡아서 기다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지금 50인데 지금 투자했으니까 1, 2년 안에 벌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선택을 했으면 최소한 5년, 10년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제가 한번 깨달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왜 투자를 못했고, 왜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돈을 못 버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조금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에 태어난 거는 이게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건데 이 상황이 우린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가만 주저앉으면 안 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고 해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계속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원 대표님 응원합니다.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장기적인 투자를 가지고 장기적인 그다음에 좋은 관점들을 가지고 보면 함께 하면 힘이 돼요. 힘이 되고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꼭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혜정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근사한 하루입니다. 저는 요번 장 보면서 어디가 제일 꽂혔냐면 그 맨 앞에 그 27쪽의 맨 위에 돈에 대한 당신의 경험 여기에서 제일 꽂혔거든요. 그 보니까 돈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거의 무지할 정도로 없고 여기는 뭐 0.0001%라고 얘기하는데 없고 생각만 80%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네, 저는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의 0.001%만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깜짝 놀랐고 그리고 금융권 시스템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예, 20년에서 50년, 그러면서 또 어저께 검색을 좀 해봤죠.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초입부잖아요. 미선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초입부라서 이분이 이런 썰들을 이렇게 풀었잖아요. 신년과 목표가 다 다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뒤에는 얼마나 또 근사한 이야기들이 있을까 설레었습니다. 네. 그런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뭐 행운이면 행운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급격한 성장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겪은 것도 많이 겪었고, 우리 부모님들도 겪었지만, 만약에 어릴 때라서 몰랐지만, 그러니까 73년에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 침체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70년대를 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나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극복하고, 막 IMF 겪고, 막 극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행운의 세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굴곡을 다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역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변할 수 있으니까 왜 그거를 보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대표님. 네, 정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조은학생입니다. 네, 음, 저는 이거 이제, 저도 이 책이, 이 단원에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뭐지? 잠시만요. 어, 눈이 안 들어와, 책이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여. 이거 보니까, 이제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제 모든, 그러니까 가치나 생각이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순간, 아, 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저는 이제 돈도 돈인데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고 제가 또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주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그쪽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한자 네 글자로 사람을 이해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건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저는 이제 아, 좀 잘 안 받아지긴 해요. 왜 그 글자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막 이런 생각을 내가 배우면서도 안 받아지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막 20년, 30년 경험했던 거를 글자에 대입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자기가 겪은 거, 경험했던 거, 거기에 따라서 생각이나 가치가 고정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고, 근데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확실히 한 번 더 느낀 게, 다른 사람 생각도 받아들여지지만, 어, 생각이 확실히 넓어지고 확장되는 거, 다른 분야에서, 다른 각도에서 뭔가 나나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을 읽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편협하지 않고 나를 떼서 멀리서 나를 볼 수 있는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 생각만 많은 게 절대 아니고, 그 사람 생각 맞는 것도 절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보통 사람들이 보여지는 내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화면에 보니까, 좀 그 사람이 다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가, 이제 한 번 더 확실히 되고, 물론 내 생각이 또 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돈보다도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것과 똑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아는 잣대로만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신의 경험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12분이신데, 12분의 대표님들 경험치를 하며 벌써 11개나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진짜 경험 자산이거든요. 또 그런 걸 받고 나의 관점들의 확장들이 이루어져야지 품을 수 있고 그릇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종선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인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이렇게 또 네. 예쁜 얼굴들 볼 수 있어서 행복한 아침이에요. 제가 좀 비디오를 늦게 켰는데, 좀 애기 아빠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돈의 심리학 2일차인데, 어제 읽을 때는 살짝 어렵더라고요. 경제 부분이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살짝 어려운데, 또 아침에 읽어보니까, 조금 많이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보면은, 이 책에 정말 심리를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진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름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고 제가 어젠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얘기했는데 29쪽에 보면 대공황을 직접적으로 그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6.25를 겪었단 말이에요. 6.25를 겪고 엄청 뭐 전쟁터에 나와서 손가락도 잘렸어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대공황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성실히 사는구나. 그걸 오늘 아침에 제가 또 한번 느껴보네요. 저는 사실상 보면 인생에서 쓴맛을 저는 못 봤거든요. 뜨거라. 어머, 뜨거라. 그런 인생을 저는 못 봤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르고, 그다음에 저의 또 생각과 감정이 다르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의 감정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원룸에 살잖아요. 저는 원룸을 싫어해요. 제 부동산 다니면서 원룸 이렇게 저기 중개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원룸이 저는 싫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막 숨쉬기도 힘들 것 같아요, 원룸이.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집을 옮겨주면서 큰아들한테 좀 부담이 되더라도 나는 조금 평수라도 아파트를 얻어서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아파트 필요 없대요. 원룸이 편하대요. 잠만 자니까. 그래서 아, 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네. 저도 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아이가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걸 또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다 서로 다른 렌즈 30쪽에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 우리 이 방에서도 지금 환경이 다 다르고 그런 환경에서 오신 우리 대표님들이 이 책을 가지고 돈의 심리학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서로 다른 렌즈를 가진 우리 대표님들의 경험 속에서 또 돈의 심리학을 통해서 많은 경험치를 얻겠구나. 이런 또 기대감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진짜 우리가 안다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어쩌면 내가 그냥 잣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인생에서 잣대가 돼서 행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는 게 마치 모범답안처럼. 근데, 제가 그걸 한 번씩 느껴요.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어떤 이런 이게 내가 답안지 같은 그거를 저도 한 번씩 느낄 때 깜짝 놀래요. 답이 아니거든요.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면서 저는 심리를 공부하진 않았지만 항상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자. 이런 마음은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단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아, 다 다르니까, 다르니까,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지금부터.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심리학을 마치 배우는 것 같은 이 책을 다 공부하고 나오면 나도 어떤 인간의 심리를, 금융의 심리를 잘 알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스토리 원만 읽어도 다 그거를 느끼시잖아요. 경험치가 다 다르다는 거,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대표님. 네, 무빈 대표님. 안녕하세요. 뿅. 저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돈과 집과 자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CEO분의 유튜브를 보니까 세대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마다의 돈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아버지가 없이 살아서 어, 이사 안 다니고 집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적인 금전적인 개념이 집에 꽂혀 있었잖아요. 제 세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남의 집에 이사 안 다니고 내 집에서 사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산을 불리는 거. 그런데 요즘에 그 어떤 CEO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투자를 하는데 30대에서 50대가 가장 건물을 소유를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건물을 산다는 건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기껏 해봐야 돈 모아서 집 사는 데 한정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까 인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이들은 집을 안 사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내 뒤에 집 한 채가 아니고 건물이 몇 개씩 있는 그런 투자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39페이지를 읽어가면서 당신이 하는 일이 내 눈에는 미친 짓 같지만 당신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읽어보시면 밑에 개인적인 경험과 나만의 세계관, 자존심, 자부심, 마케팅, 괴상한 이유들이 전부 합쳐서 나에게만은 옳은 하나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 나만의 성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투자의 목적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곳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 부가 결정되고 나만의 성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 책을 읽어가면서 아, 과연 나는 어떤 것에 더 가까웠었느냐를 생각해 해봤어요. 은행에 모으는 것을 집중했는지 자산을 키우는 것에 집중했는지 그 차이가 그 척도, 부의 척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세대를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을 늘리고, 내 것을 많이 넓히는 거가 얼마큼 되는지, 그게 삶의 방식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돈이 어떤 것에 모여 있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부의 척도가 달라지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돈 공부를 하잖아요. 돈 공부도 책을 공부하면서 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떤 거가 돈인가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돈이 이렇게도 굴러가고 저렇게도 하니까 이게 CEO가 되고, 한 번에 몰빵을 해서 폭삭 망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그전에는 몰랐던 건데, 소설책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책을 보면서 돈이 이렇게 커지는구나라는 거를 잘 알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책도 소설책 읽듯이 꾸준히 읽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년 동안 주구장창 읽을 거니까 기대하세요, 무빙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미쳤다. 이 사람이 이런 투자를 하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든,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왜?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과 어떤 거를 봤느냐, 어떤 거를 경험했냐,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대표님들의 또 경험 자산을 또 얻어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진을 찍고, 자, 이제 빨리 화면을 켜세요.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사진을. 사진을 찍고, 네, 빨리 들어오세요. 자, 되셨나요?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이쁘십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